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IT 전문 잡지 테크엠의 도강호 기자 함께할 거고요. 그리고 김영로 앵커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노트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과연 이걸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가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작아지는 PC, 커지는 노트북. 사실 좀 중의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썼던 데스크탑 PC가 실제로 크기도 작아지고 있고 예. 뭐 시장도 좀 작아지고 있고 근데 노트북은 좀 물론 물리적으로 작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커지는 그런 노트북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저희가 중의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김영로 앵커가 오프닝에서 노트북이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트북 이걸 포함해서 PC. 네. 이게 왜냐면 옛날에 2010년이었나요? 네네, 스티브 네. 잡스가 이제 태블릿 내놓을 때 5년 안에 태블릿이 PC를 다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그때 애플에서도 내놓고 또 바로 이제 삼성에서도 태블릿 내놓고 하면서 뭐 아마존 또 어디죠? 막 화웨이 가릴 것 없이 그 다 이후로 태블릿. 계속 나왔죠. 네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 대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때 당시에는 네. 진짜 혁신적이기도 했고 네. 태블릿으로 지금 노트북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얼추 다 했었으니까 네.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소화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뭐 이게 틀린 말이 어느 정도 네네.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태블릿에 열을 올렸던 전자업계 그런 뭐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열을 올리지 않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좀 있죠. 네. 실제로 이제 통계치를 하나하나 좀 보면서 네네. 저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세계 PC 출하량이요. 물론 좀 감소를 했습니다. 5.7% 감소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네. 약간의 좀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해 PC 출하량이 4년 만에 성장세로 올랐었거든요. 네. 뭐- 여기에 그러면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합쳐서. 네. 그리고 PC 출하량이 지난해 국내에서 462만 대 정도 됐다고 해요. 2015년 대비했을 때 한 3.2% 성장을 한 건데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게 1등 공신이 울트라 슬림 노트북이었어요. 네. 요즘에 엄청 얇게 나오잖아요. 21mm 이하면 이제 울트라 슬림이라고 네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여기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확대하면서 1등 공신이 돼줬죠. 전반적으로 울트라 슬림 노트북이 150만 대가 출하가 됐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40%가 증가한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사실 울트라 슬림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한 31.6%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까지 올라갑니다. 오. 2배 이상 많은 거고 뭐 심미적인 것도 많이들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울트라 슬림이 되다 보니까 가벼워지고 그리고 뭐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예뻐졌고 네. 옛날에는 노트북 들고 다니면 공대생 느낌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네. 파우치 같은 거에 그냥 이렇게 네. 넣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네. 여성분들도 많이들 갖고 다니시죠. 맞아요. 노트북을 손쉽게. 네. 그리고 워낙 가벼워졌고 어. 화이트 나왔잖아요. 화이트로 많이 네,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옛날에는 그리고 얇으면 한 2시간 쓰면 또 충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못 봤어요. 네, 영화 맞아요. 편을 굉장히 불안하게 절전 모드로 봤어야 됐고 꼭 반전이 나오기 직전에 배터리는 다 한다. 배터리 이거 한다면서 갑자기 화면 꺼지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슬림해지면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요즘에 나오는 건 다 9시간, 10시간은 해주니까 네네. 이런 부담감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다만 옛날에 또 약간 아쉬웠던 게 얇아졌는데 배터리가 충분치 않으니까 네. 충전용 어댑터를 끼고 다녀야 네네. 되거든요. 충전용 어댑터는 아무리 잘 말아도 부피가 이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는 돼준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울트라 슬림 노트북이 인기를 얻었고요. 또 하나가 네.
아, 왜요? 아니 요즘에 어댑터 무게가 네. 거의 노트북 노트북 무게랑 무게 비등비등한 나오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체감으로는 어댑터가 더 무겁습니다. 체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네. 요즘에 네. 좀 그런 상황이고 기술이 발달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효자가 바로 요즘에 더 뜨고 있는 이 실속형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그래요? 요즘에 게임이 고사양화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게임을 돌리려면 무조건 데스크탑을 썼어야 됐어요. 음. 데스크탑에서도 내가 진짜 실감나게 하려면 용산을 가서 조립식으로 맞춤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 네. 왜냐면 그냥 완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꼭 네. 뭐 하나가 뒤쳐져요. 어. 램이 뒤쳐진달지 그래픽카드가 뒤쳐진달지 네네. 했었는데 용산 가서 막 저도 옛날에 약간 이렇게 하고 네네. 했었거든요. 싸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카드 뭐 최상급으로 하고 네, 그래픽 카드 그리고 또 램 최상급으로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게임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업체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뭐 저 게임 가지고 네, 저 게임이 몇백만 뭐, 원짜리 네. 노트북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컴퓨터 업계에서요 사양으로 치면 그래픽 다루시는 분들이랑 네네. 게임 다루시는 분들의 사양이 가장 높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으로는 채워줄 수 없었던 거를 요즘에는 게이밍 노트북이 아예 대놓고 오. 나오는 거죠. 그래픽 카드랑 램 빵빵하게 딱 네. 해가지고 요즘에 뭐 용량도 대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롤부터 해서 네. 요즘에 오버워치도 엄청 네, 유행을 네. 하잖아요. 오버워치는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런 실속형 고사양인데 가격은 많이 저렴해진 이런 노트북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네네. 매스컴 통해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아예 게임 대회를 엽니다. 게이밍 노트북 회사에서요? 네네. 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한창 유행일 네네. 때는 항상 이렇게 데스크탑이 있었고 모니터 네네. 따로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아예 노트북만 이렇게 나와서 오. 선수들이 게임을 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저거는 노트북인데도 잘 돌아가는구나 네네. 싶으니까 요즘에 데스크탑 잘 안 사잖아요. 네. 하다 보니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 더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하나는 약간 일회성인데요. 교육시장 데스크 PC예요. 네. 이것 때문에 지난해 또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 노후화된 PC를 싹 바꿔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한 2, 3년 지나면 네. 2, 3년도 아니에요. 올해 봄까지 다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 이 수요는 좀 줄어들겠죠. 네. 그래도 어떤 슬림 노트북이나 게이밍 노트북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라는 네. 거는 사실이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교육 산업 없으면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정말 거겠지.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자, 지금 김영롱 앵커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노트북은 딱 두 가지 트렌드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 한 축,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이 울트라 슬림 노트북 시장. 네, 네. 자, 이렇게 두 축이 아주 발빠르게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노트북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면 아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게임하는데 물론 사양이 높다는 건 알아요. 네. 하지만 얼마나 높은 사양이 필요할까? 네. 얼마나 좋은 그 컴퓨터가 필요할까? 노트북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자,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번 CES 2017에서 네. 초고사양 완전 하이엔드급 네. 세계 최초 네. 고사양 노트북이 하나가 출시가 됐대요. 노트북이요? 네. 게이밍 8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800만 원이요? 네? 800만 원보다 더 비쌉니다. 더 비싸다고요? 나 그냥 농담으로 800만 원 던져본 건데. 에이서에서 네. 그 프레데터 21X라는 21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네. 노트북을 출시를 했어요. 네, 네. 공개를 했는데 가격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얼마인데요? 9,000달러. 9,000달러? 미화로 9,000달러니까 현재 환율로 따져보면 한 1,150만 원 정도? 그러네요. 1,000만 원은 훨씬 네. 넘겠네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다면 뭐 관세 붙고 유통 마진 붙고 하면 뭐 1,200만 원, 1,300만 하겠네요.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게이밍 네. 노트북을 출시를 했다고요. 네. 정말 초고사양만 쫙 모아두고 근데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뭐를 많이 봤냐면 저 이번에 오버워치 시작하려는데 게이밍 노트북 뭐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게임에 맞춰서 노트북을 사는 네.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많이 네. 달라졌네요. 옛날에는 네. 지식이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픽 카드 뭘로 해야 맞아요. 돌아가나요? 네.
이거 그래픽 카드 뭘로 해야 돌아가나요? 질문 자체가 나는 데스크탑을 갖고 있어요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되느냐 질문 자체가 그렇죠.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게임 시장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가 그 CES 2017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잖아요. 그 혁신상 수상 부문 가운데 게이밍 부분이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만큼 게임 산업이 IT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 이 게임 산업이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결국 이게 지금 나오는 게 그 $9,000짜리. 저게 그겁니까? 네, 저겁니다. 네. 보면서 얘기 들으세요. 무슨 자동차 광고처럼 만들어놨네요. 그런데 정말 초고사양에다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할 얘기긴 한데 게임을 돌리다 보면은 너무나도 높은 사양의 게임을 돌리다 보니 열이 많이 난대요. 맞아요. 방열판을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도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저 게임 노트북에서 아마 5개인가 4개인가의 방열판을 벌써 4개 살짝 보였네요. 네네. 그렇게 많은 그 방열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다가 삼성에서도 최초로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어요. 네. 사실 삼성에서 노트북이 아주 잘 되진 않았었어요. 노트북 사업이. LG는 노트북 사업이 되게 잘 됐었죠. 근데 삼성에서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뭐 판에 만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겁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삼성의 로고조차 박아놓지 않았어요. 그 안쪽에는 살짝 박아놨는데 이름만 있네요. 네, 오디세이라고 이 그 로고만 오디세이 로고만 박아놨어요. 자, 이 삼성에서 만들어낸 이 게이밍 노트북은 사실 완전 하이엔드급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실속형으로 해서 그래픽 카드를 달았는데 그 동급 라인 가운데는 좀 낮은 그래픽 카드를 달아서 네. 좀 가성비를 생각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트북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데스크탑 써야지.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데스크탑 용산에서 조립해 오시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노트북에 과연 데스크탑을 밀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데스크탑은 아까 얘기했었던 교육 시장에서 데스크탑의 물갈이가 나타나면서 크게 늘어났다고 쳐도 그래도 성장세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노트북은 계속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표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 2015년에 데스크탑이 225만 대, 그런데 2016년에 물갈이 교체 수요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데스크탑이 222만 대, 네. 그리고 물갈이 교체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0만 대로 0.8% 정도 줄어들었는데 네. 노트북은 울트라 슬림 노트북 그리고 뭐 게이밍 노트북 이런 것들 수요가 늘어나면서 7%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집에서 데스크탑을 쓰시던 분들도 이제 노트북으로 옮겨가는 수요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기에 맞아요. 보면.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차리면서 데스크탑을 마련 안 하고 노트북 2대를 그렇죠. 마련했어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해요. 네. 노트북 2대만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울트라 슬림 노트북은 또 어떤 식으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시작은 맥북 에어였던 것 같아요. 맥북 에어가 굉장히 가볍고 얇게 만들었었죠. 그때 센세이션이었죠. 그때. 여기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 경쟁이 예전에는 무게에서 치중이 됐었다면 이제는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간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보자. 네. 그런데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아까 김영롱 해커가 얘기했던 어댑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충전 시간, 사용 시간. 어차피 어댑터 들고 다니면 노트북 2개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시간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네. LG에서 만들어낸 최근의 그 노트북은 그램 이름이 뭐죠? 올데이 그램. 그램 올데이. 네. 올데이 그램. 그래서 최대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노트북. 좀 가벼우면서. 절전형으로 조명 다 꺼놓고 해야 24시간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얼마 전에 공개된 광고를 봤을 때는 네. 뭐 약간 가벼운 프로그램들을 돌리긴 했지만 그래픽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24시간 동안 그 디자이너 몇 명이 네. 이렇게 릴레이를 해서 그림을 만드는 건데 뭐 사용했던 프로그램 뭐 그림판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가벼운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 24시간 진짜 놀랍네요. 돌리더라고요. 와, 네. 진짜요.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여기서 질세라 삼성도 마찬가지로 울트라 슬림 노트북이자 그리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쓸 수 있는 올웨이즈 시리즈를 또 누가 먼저 나왔어요?
LG가 먼저 나왔죠. LG가 먼저 나왔고 삼성에서 그다음에 좀 또 후발주자로 나왔고. 민망하네요. 약간 왜요? 며칠 차이였어요. 아, 네. 와, 근데 정말 노트북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도강호 기자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노트북을 이렇게 가볍고 그리고 오랜 시간 쓸 수 있게 만들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던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일단 뭐 어디에서나 이렇게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배터리 이야기 네네. 했었잖아요. 네. 노트북에서도 이 배터리 전력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용 시간도 늘리고 뭐 네네. 성능도 높이고 다 하고 싶은데 결국 문제는 전력. 음. 이걸 어떻게 해야 잡을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능 PC, 그러니까 뭐 게이밍 PC 나오면서 이게 노트북이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성능 PC 얼마나 전기를 잡아먹길래?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나와라고 말씀하신 그 이제 게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좀 고성능으로 최적화해서 맞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국내 사이트 중에 가격 비교 그래서 사이트인데요. 네네. 가격 비교 사이트. 예, 다나와에서 최근에 이제 표준 PC라고 해서 매월 이제 좀 적절한 컴퓨터 성능을 발표를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요게 이제 2월 달에 발표된 그 표준 PC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가격이, 네, 한 120만 원 정도 하는, 네, 네. 그런 PC고요. 게이밍용 PC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높은 하이엔드급 PC가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가격이 한 210만 원 정도 하는 오. 가격입니다. 네, 이제 하이엔드급 2월에 나온 거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부품 중에 가장 쓸만한 가성비 좋은 네네. 그러면서도 성능이 좋은 애들로 맞춘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게 파워입니다. 이제 파워를 얼마나 쓰느냐. 가장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방금 먼저 봤던 그 게이밍용 PC 파워가 한 600와트 정도 사용합니다. 600와트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보신 하이엔드가 800와트입니다. 아. 이게 이제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네. 라고 하시면 자 이제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죠. 600과 800와트 파워를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노트북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노트북 게이밍용으로 비교를 해보면 노트북 게이밍용 전력을 많이 먹는데 그 어댑터가 240, 300 반밖에 안 되네요. 반도 안 됩니다. 네. 그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그 무거운 노트북보다 무거운 네, 그런 네. 어댑터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40, 300 쓰면서도 600, 800만큼 전원을 쓰는 아이들과 비슷한 성능을 내야 되는 문제가 노트북에 오.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필연적으로 전력을 그 저전력 기술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이게 기존에는 저전력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못 만들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CPU 기술, 그래픽 카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게이밍용 노트북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그 방금 보셨던 그 게이밍용 노트북과 하이엔드 노트북에 인텔에서 만든 코어 i7 7세대 네. CPU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 카드로는 뭐 지포스 GTX 1060, 뭐 1070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네. 약간 세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델에서 나온 그 게이밍용 노트북을 보면 i7 코어 뭐 세대는 6세대로 한 세대 낮긴 하지만 똑같은 CPU급을 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도 똑같은 거 사용합니다. GTX 1070이라고 하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부품을 쓰고도 약간 코어나 뭐 클럭을 조정하는 뭐 이런 약간 디테일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전력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런 노트북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전력은 줄이더라도 이게 집적을 해서 전력을 낮춘 건데 집적을 하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이걸 어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핸드폰 많이 쓰면 네.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엄청 뜨거워집니다. 네. 노트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따만한 데스크탑 PC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네. 이 열이 어느 정도 나느냐, 이게 좀 약간 재미있어 보이라고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네네. 그 영상을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PC에서 그 열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 쓰냐면 이게 이제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실제로 하는 있는 겁니다. 거잖아요. 네, 네. 지금도 아. 실제로 물을 이용해서 저기 맞아요. 파란색 라인들이 네네. 다 물이 지나가는 라인들입니다. 자동차 냉각수랑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는 부족해서 어떤 게 있냐면 기름으로 냉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름으로 냉각을 해요. 네, 요거 네. 다음 장 이건데요. 이게
아, 기름 안에 기계를 네, 넣어놨네요. 넣어놨습니다. 저건 수족관이죠. 네, 수족관 안에 컴퓨터를 넣은 겁니다. 네. 저렇게 해서 냉각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저 주인은 뭔 게임을 하길래 저렇게 해야 뭐 되는 거예요? 아마 게임을 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렇게 해서 냉각을 합니다. 근데 와. 이제 노트북에선 저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도 아까 보여주신 그 고성능 노트북처럼 냉각 시스템을 엄청나게 설치해서 냉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어쩔 수가 없어서 게이밍 노트북들은 무게가 3kg이 기본이고 4kg 정도 나가는 어. 그런 노트북들이.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데스크탑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 곳에 놓고 네, 사용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너무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좀 내가 게임하고 싶은 장소에 따라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을지언정 하지만, 네. 옆방에서 거실로 이 정도. 뭐 그 정도지만 이제 그냥 어딘가에 올려두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아. 노트북에 다 또 다른 의미 랩탑이잖아요. 무릎 네네. 위에 올려놓고 그렇죠. 쓴다고. 네. 절대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없는. 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노트북들은 그냥 데스크탑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그런 발열 말고 네. 그게 이제 전력을 이제 많이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력을 줄인 김에 그러면 무게를 줄여보자라고 네. 해서 나온 게 이제 울트라 슬림 PC 네네. 노트북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전력 저발열 기술로 이렇게 낮추고 났더니 문제가 그럼 왜 노트북만 쓰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태블릿 PC들, 태블릿들인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뭐 낮췄으면 나도 쓰면 되지. 네. 이러고 나니까 노트북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메리트가 없어져요. 네. 그래. 뭐 태블릿으로 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와중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서피스입니다. MS에서 만든. 네. 네, 서피스 시리즈를 MS에서 만들었는데 MS에서 두 가지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피스 북이라는 노트북 네네. 라인업이고요. 네. 하나는 서피스 프로라고 부르는 태블릿 라인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노트북 업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게. 네. 라고 노트북과? 네, 노트북 라인업은 이렇게 만들면 돼. 태블릿 라인업은 이렇게 만들면 돼.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2015년에 약간 MS가 이제 고성능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보통 평가받는 게 서피스 시리즈. 아, 저거 반응도 좋았어요. 네, 반응 맞습니다. 좋았어요. 특히 이제 서피스북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쓸 수 있고 네. 그 밑에 키보드에 꽂을 경우는 키보드에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네. 성능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픽 성능. 노트북처럼 쓰기도 하고 태블릿처럼 태블릿처럼 쓰기도 쓰기도 하고 네. 그런 네, 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와, 진짜 정말 많은 노트북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사실 저는 태블릿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태블릿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되게 신기하긴 하죠. 터치로 먹히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는 키보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 과연 예.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태블릿에서 어떤 기술 혁신이 발생할지는 우리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결론을 한마디씩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김영롱 앵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태블릿 PC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간편하고 좋았습니다만은 태블릿 PC의 단점이 고사양이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노트북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태블릿화 되는 모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나온 방금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제품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MS에서 나온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서피스 북과 서피스 프로 네. 제가 자막에다가는 X자를 써놨는데요. 결론직설 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레노버에서 나오는 요가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저 서피스 프로와 요가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태블릿의 사양을 조금 높이고 키보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노트북처럼 네. 쓸 수 있는 거고 서피스 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트북인데 태블릿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짬뽕되고 있는 거죠. 네. 저게 지금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게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아무리 초슬림이 된다 하더라도 태블릿 PC만큼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방향성이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배터리 전쟁 같다. 아무리 작은 초슬림 노트북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래도 이 정도는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는 만들어야 되고, 초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더라도 그 게임을 구동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는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배터리 전쟁인데 이것이 누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선점을 해서
물론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삼성 SDI나 뭐 LG 화학 이 정도가 네네. 있겠죠. 얼마나 좋은 기술을 선점해서 이것을 잘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노트북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도가웅 기자는요? 네, 저는 결론직설을 넌 누구냐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노트북이 어디로 갈지 지금 어.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줄이는 방법에 꼭 노트북 모양을 유지해야 하느냐. 태블릿도 있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 고사양으로 가서 게이밍 노트북이 되면 데스크탑을 밀어내는데 그러면 데스크탑이 없어질까? 그러니까 노트북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넌 네. 누구냐? 좀 약간 정체성을 확립해야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넌 누구냐라고 정리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전문 잡지 테크엠의 도강우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